아, 얘들아, 그럼 아까 했던 음, 음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음운의 정의 뭐였어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죠. 음운에는 뭐가 속하는 거였는데? 아까 우리 열심히 그려서 다른 말로 바꿔봤던 자음이 있었고요. 모음도 있었어요. 또 소리의 길이 또 음운에 속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럼 우리 음운 개념 하면서 쌤이 포인트를 줬던 게 뭐야? 동그라미 쳤던 거. 소리에다 동그라미를 쳤었어요. 그쵸? 음운은요, 소리의 단위예요. 소리의 단위. 그래서 소리를 쌤이 음운 변동에 연결을 지었었는데, 음운 변동의 개념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자. 음운 변동 개념이 뭐였어?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하는 현상을 우리는 음운의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음운의 변동은요, 결국에는 왜 일어나는가? 소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소리가 바뀌는 거야. 왜 일어날까? 편리해지라고. 편리해지라고. 뭔가 발음을 할 때 편리해진다. 우리 편리하다 이런 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발음의 경제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음운의 변동에 크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교체. 교체는 무슨 특징이 있었어? 어떠한 음운이 다른 걸로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두 번째 뭐 있었는데요? 탈락이 있었죠. 탈락. 탈락은 어떻게 음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첨가는요? 음운의 개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음운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네. 그럼 마지막으로 음운의 축약은 어떻게 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어떤 게 특징이라고 했지? 그쵸. 음운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특징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교체 관련된 프린트를 쭉 보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보면 돼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교태 몇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준 거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뭐 있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고요. 두 번째, 비음, 화 있고요. 세 번째, 유음, 화 있고요. 네 번째, 경음, 화 있어요. 경음, 화. 우리 이거 아까 화, 벨화자라고 해서 되기라는 말로 고쳐봤었어요. 그쵸? 경음이 뭐였는데? 쌍자음. 쌍자음 뭔데? 된소리.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말하는 거고요. 구개음화, 구개음으로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구개음이 뭔데? 새잎천장 소리. 그럼 비음화, 비음은 뭐야? 콧소리로 된다는 거고요. 유음화는 그럼 흐름 소리로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끝소리예요.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자고? 끝소리. 끝소리는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성.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종성에 초점을 맞춘대요. 선생님 종성이 뭔데요? 그럴까 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에서요. 기역은 초성, 처음 초자를 써서 초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중성이에요. 가운데 중이죠. 여기는 모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끝 종자 써서 종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응 이렇게 됩니다. 기역, 이응.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에 제한된다는 거니깐요. 종성 끝소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정의를 보자.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이 7개로만 발음이 되는데 근데 여기 한번 쌤이랑 같이 채워줍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너네 많이 들어봤을걸?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7
개로 발음이 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7개로 난다. 뭐가 난다고? 가느다란 물방울 7개. 뭐?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디서 난다고? 끝에서, 종성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다른 거랑은 좀 달라.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비교를 보자. 이거 위에 있는 칸들은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써본 거야. 바에다 쌍기역 바뀌네 바.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바? 바에다? 기억하네.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떻게 일어난 거야?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한 거죠. 그쵸? 그럼 부억 보자. 부억. 부억은요. 어떻게 돼요? 부억, 부억. 기억이 기역으로 변하죠. 부억이 됩니다. 부억.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고요. 낫 보자. 낫. 나에다 시옷, 나에다 지읒, 나에다 치읒, 나에다 티읒. 어떻게 발음해요? 낫으로 발음하죠. 낫. 시옷이 디귿으로, 지읒이 디귿으로, 치읒이 디귿으로, 티읒이 디귿으로. 가느다란 물방울에 디귿에 해당하는 거네요. 있다, 있다. 이거는 이렇게 쓰겠네. 치읒이 디귿으로 변했네. 그럼 음절의 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고요. 디귿이 디귿으로 변해서 디귿은 뭔데요? 된소리. 그럼 된소리로 됐어. 된소리로 화했어. 그럼 경음화, 된소리 되기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 놓치다 보자. 히읗이 디귿으로 변했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쵸? 서울숲. 이건 발음을 어떻게 할까? 서울숲 발음을 이렇게 하겠네요. 그쵸? 수에다 비읍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헬 파티가 시작됩니다. 헬 파티가 시작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한번 떠먹여 줘 볼 거예요. 무릎에 꼬디 발음이 각각 이렇게 된대. 근데 무릎에는 왜 피읍이 그대로 난 것 같지? 비읍을 안 갖춰졌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 일어났네? 왜 그럴까? 왜? 애는요, 조사예요, 조사. 우리 조사라는 건요, 어, 형태소 중에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뭐로 시작했어? 뭐로 시작했어? 니은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으로 시작했어요. 다 아니죠. 애는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는요, 소성의 다음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무릎 더하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다. 그런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소리가 연속해서 발음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현상? 연음 현상, 연음 현상. 그래서 끝소리의 피읍이 다음에 에의 초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무르페로 나게 됩니다. 오케이? 무르페로 나게 된 거예요. 그럼 꼬디 이거 보자. 꼬디 이거는 위가 발음이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걸 우리는 무슨 형태소라고 하냐면요.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뭐라고?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로 시작해, 이거?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자음이야?
아니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후에 연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됐어. 그러니까 꽃에서 치읓이 뭐로 변하는 거야? 디귿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디귿이 종성에 있는 디귿이 다음 미라는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뒤라는 발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다가 선생님이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다른 예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옷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옷과라는 단어, 여기 있다는 이거 읽자. 옷이라는 단어, 옷을이라는 단어, 옷안이라는 단어를 해 보았어요.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해 볼래? 너네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 거야. 옷 발음 어떻게 돼요? 옷 어떻게 되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왜? 하는 사람 물방울 음절의 끝쓰레기치. 그럼 옷이 이건 왜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이건 옷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음절의 끝쓰레기치기 적용되지 않았네. 왜? 이것 때문에 이가 뭔데? 조사예요. 조사는 뭐라고요? 형식 형태소라고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데 어떤 형식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앞 음절의 종성이 어떻게 된다? 연음된다. 오케이? 그래서 오디가 아니고 오지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 이거 역시 옷을로 발음이 돼요. 왜? 왜? 을은 조사예요. 목적격 조사. 조사. 그럼 형식 형태소네? 근데 으로 시작해.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지. 뭐가 일어난다고? 음운의 변동이 아니고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오케이. 그럼 5단 이건 발음 어떻게 되나라고 봤더니 안이라는 건요. 인이라는 의미가 있네. 발음이 5단으로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생님 안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데? 안? 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네.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뭐라고 한다고? 실질 형태소. 근데 안은 뭐로 시작해? 다음이 아니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연음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때는요. 바로 뒤에 형식 형태수가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음화로 넘어가 보자. 비음화. 비음화라는 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그렸던 자음체계표. 너네도 자음체계표 보면서 하면 쉬워 이거 이야기. 비음화 선생님이랑 고쳤던 말 뭐로 생각해 볼까? 비음이 뭐였는데? 비음 다른 말? 소리. 화. 다른 말로 하면 될 화자라 했죠? 되기. 콧소리 되기라는 거야. 콧소리로 변한다는 거야. 콧소리에 뭐가 있는데? 미음, 니은, 이응이 있어요. 미음, 니은, 이응이 있습니다. 그럼 비음화에 정이 있는 걸 한번 보자. 정의. 이거는요. 비음화는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봐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뭐라고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 뒤에 오는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기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거고요.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거고요.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너네가 이걸 알 수가 있으면 좋아. 하지만 모르니까 듣는 거야. 그럼 이 보기 1번에 관련된 예를 옆에 있는 비고를 통해서 한번 보자. 밥, 물. 그럼 이거는요. 바로 옆에 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의 비읍에 해당하는 밥의 비읍에 해당하는 거고요. 깨우는 비음, 비음의 뭐 미음의 영향 그러니까 비읍이랑 미음이랑 만났다는 거네. 비읍이랑 미음이 만나서 비읍이 뭐로 변하는 거야? 단물 발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닦는보다 닦는 이거는 닦는이라는 발음의 최종 발음은 닦는이라고 되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건 닦는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일어난 거야?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죠. 그쵸?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역으로 변했고요. 기역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을 만나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네. 비음으로 변했어. 최종적으로 비음으로 변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비음화네. 비음이 아니었던 쌍기역이 비음으로 변했으니까. 우리 다음 태교표 봐봐. 쌍기역이 어느 음이었는데 쌍기역은요. 파열음 중에서도 된소리에 속하는 자음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밥물의 비읍은 어디에 속하는 건데? 파열음 중에서도 예사소리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음으로 변했네. 미음은 뭔데? 비음. 파열음이었던 것들이 비음으로 변했네. 비음화. 오케이? 비음화예요. 그럼 닦는으로 변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음운의 변동이 몇 개가 일어난 거야, 동시에?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요. 끝으로 적을게요. 그 후에 이음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음운의 변동이 동시에 한 번에 하나만 일어난 거야? 아니야. 두 개가 일어난 거야. 음운의 변동은요. 무조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음운의 변동은 두 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의로 넘어가서 두 번째 정의 보자. 기음,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 그럼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밑줄을 그어보자. 비음, 미음, 이응.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대요. 얘는 여기 있는 걸 보면 돼요. 종로. 종로 발음 어떻게 하나라고 봤더니 종로. 리을이 이응 뒤에서 니은으로 발음되죠? 교체됐죠?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됐네. 기음, 하예요. 강릉도 강릉.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됐네. 강릉이 됐어요.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기음, 미음 뒤에서 의, 예, 남루. 남루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남루가 되겠네요. 그쵸? 지금 이것도 기음화에 관련된 예였어요. 얘들아, 이 기음화에 관련된 예들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날로 먹을 수 있어. 비음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음끝, 요 세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날로 먹을 수 있다. 진짜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정의로 보자. 기음화의 세 번째 정의.
받침 기역, 기읍, 비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 각각도 밑줄을 그어볼까? 기역, 비읍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대요. 백리에서 백리로 변했네.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네. 그럼 무슨 현상? 여기서 비음화가 한번 일어났고요. 기억이 다시 한번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으로 이응으로 변했어요. 여기서도 비음화가 또 일어났네. 첫 번째 정의도 같이 섞여서 나오네. 그럼 비음화 일어났고 비음화 일어났어요. 똑같은 음운 변동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음운 변동은 무조건 한 번만 일어난다? 아니다. 두 번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협력 예를 보자. 협력 예를 보니까 협력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봤네. 비음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협력이 협력이 비읍 협이 혐으로 변했어요. 이거 역시 뭘까? 당연히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유음화를 넘어가 봅시다. 유음화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유음이 뭔데? 흐름소리, 화, 회기. 그럼 뭐겠어? 흐름소리가 아닌 게 흐름소리, 즉 유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음 리을의 앞에 자음체계표 보자. 자음체계표 유음 리을의 앞뒤에서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이래요. 이거 선생님이 그냥 써줄게. 니은 더하기 리을이 올 때는요. 리을 리을로 발음된다는 뜻이에요. 리을 더하기 니은이 올 때는요. 역시 리을 리을로 발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 더하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니은이 변하잖아요. 근데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갔어. 거슬러 올라갔어. 우리 이런 걸 역행한다고 하죠. 우리 역행적 구성 이런 거 배웠었지. 역행한다고 해요.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역행 유음화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역행유음화요. 역행유음화. 그럼 이거는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간 거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갔어. 순행유음화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순행유음화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보자. 유음화는요. 너네가 하기가 너무 쉬워. 선릉, 설릉으로 발음돼요. 찰나, 찰나라고 발음돼요. 간단한 예, 칼날을 찾아야 돼. 칼날. 그쵸? 니은이 리을로 변하면요. 유음화예요. 유음화. 자, 그럼 밑에 있는 된소리대기보다 쌤이 이거 된소리대기 경음이라고 써놨어요. 된소리는 뭔데? 쌍자음이에요. 쌍자음. 그럼 예사소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된소리대기니까? 당연히 된소리 된다는 거네? 그쵸? 그럼 신고 발음 어떻게 됐나요? 신고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쵸? 갑자기는요? 갑자기로 발음이 되고요. 먹을지는요? 먹을지로 발음이 되고요. 갈등은요? 갈등으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나는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 신고라는 건요.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으며와 같은 어간 신에요. 어미 고가 붙은 거거든요. 어미 고가 붙은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건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어미의 첫소리가 기역으로 시작된다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보자. 갑자기는 역시 앞에 있는 받침이 기역, 디귿, 이읍으로 끝나면서 뒤에 오는 초성이요. 기역, 디귿, 기읍, 시옷, 지읒과 같은 것으로 시작될 때 된소리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먹을 때 보자. 왜 기억이 바로 뒤로 넘어갈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요. 앞에 종성이 뒤에 토성으로 넘어간 거죠. 그쵸? 우리 먹을 우리 이런 거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죠. 관형사형 어미에 이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체언이 붙게 되면요.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요.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되게 됩니다. 갈등, 이게 좀 어려워요. 갈등이라는 건요. 이게 순 우리말이 아니야. 갈등은요. 한자어예요. 한자어.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요.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교체에 관련된 거 몇 개 봤어요? 4개 봤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배우게 될 구개음화는요. 체 중에서도 제일 꽃이야, 꽃. 꽃이에요. 구개음화 중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 구개음화는요, 교체 중에 너네한테 묻기가 제일 좋고요. 제일 쉬우면서도 어렵고요.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구개음화 보자. 구개음화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솔직하게 이거 정의는요,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그럼 구개음화 보자. 구개음화 같은 말로 하면 뭐가 될까? 구개는 뭔데? 세니편당.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구개음화는 세니편당 소리 되기네. 구개음에 뭐가 있는데요? 지읒, 쌍지읒, 치읒. 그럼 구개음화라는 건 지읒, 쌍지읒, 치읒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쌍지읒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그럼 보자. 받침, 디귿, 키읒이 밑줄, 별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거 뭘까? 조사 점미사 아까 했던 건데 형식, 형태수와 만났을 때 뭐로 변하는데 음,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선생님이랑 이거 키보드 치면서 선생님이 밑줄 같은 거 긋고 막 치고 이랬거든요. 이거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돼. 선생님이 여기 이런 거 막 추가로 써놓은 것도요. 너네 프린트에다 너네는 옮겨 적어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오케이? 자, 그럼 구개음화가 일어났대요. 구지가 얘예요. 받침 디귿 티읒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나 반모음 이의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요? 오지. 왜? 구경으로 변해야 되니까. 병구경으로 변해야 되니까. 세니천당 소리로 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변했어요. 그럼 바티 이거 바티야? 아니요. 바치예요. 왜? 왜? 이가 형식 형태소니까. 형식 형태소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밭이랑이 왜 아니고 밭니랑으로 발음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의 이는요. 의미가 특별히 없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우리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둑이나 고랑 같은 거? 강둑, 도랑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 의미가 있어요.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에서는요. 음 앞에 음운이 디귿, 티읕이더라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국외음화는 요거라니까? 형식 형태소 볼 때야. 얘는 실질 형태소잖아. 그래서 티읕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티읕은 디귿으로 발음하겠네요. 맞죠?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여기 보면 밭이랑인데 니은이 추가가 돼요. 우리 이런 거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돼서 디귿이랑 니은이 맞는데 아까 했던 거예요. 우리 이거 니은으로 변했으니까 비음화예요. 비음화. 비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음운의 변동이 총 몇 번 일어난 거야? 3번 일어났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었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니은 첨가로 인해서 기음화까지 일어났으니까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죠. 아니에요. 밭을 아니에요. 뭐가 맞냐면요. 밭을이 맞습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똑같이 썼나? 밭을 아니고 밭을이 맞아. 왜? 을이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야. 이건 으야 으. 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야. 선생님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모음 으로 시작하니까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다며요. 선생님 그럼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한번 구해보지 뭐. 뭐뭐를 붙이다 할 때 붙에다가요. 자, 여기다 붙여라 할 때 역. 이중모음이죠? 우리 반모음은요. 이중모음의 앞에 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어, 이어, 이어. 발음을 빨리 해보세요. 이어를. 이어, 이어, 여, 여, 여로 되죠. 거기서의 이가 반모음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 발음이 어떻게 돼요? 부처로 됐다가 부처로 됩니다. 최종의 발음은요. 부처가 최종 발음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여 모음 앞에 시옷, 지읒, 치읓과 같은 게 올 때는요. 어로 발음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부처입니다. 부처. 부처가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보자. 현대 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구지, 우리가 많이 봤던 구지를 예로 들게요. 구, 예요. 이거 각각 형태소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소예요. 한 형태소가 아니고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형태소가 두 개라는 거죠. 그쵸? 근데 옛날에는요. 잔디와 같이 잔디와 같이 한 형태소 내에서도 무게음화가 일어났었대요. 중세 국어에서는요. 한 형태소 내에서는 한 형태소 내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국외음화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사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사를 한번 추가해서 볼 거예요. 음, 우리 앞서서 봤던 교체들은요. 총 몇 가지가 있었어? 국외음화까지 합치면 5개가 있었어. 그럼 그 나머지 4개들은 뭐 했는데? 전부 다 자음 더하기 자음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었어요. 하지만 국외음화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 얘는 자음과 뭐의 결합이야? 모음의 결합이야. 그럼 이거 중요하겠네? 다른 거랑 다르니까. 중요하죠. 그쵸? 자, 그러면 또 하나 말을 해줄 게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음운 변동은 아까 말했지만 발음의 편리성,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도 역시 발음의 편리성, 발음의 경제성을 말할 수가 있겠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인접한 두 음운의 좋은 위치를요. 하게 만들어서 발음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효과예요. 효과예요. 근데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 디귿, 티읕이 무슨 음에 속한다고 했어? 치조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나요? 치조음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잇몸에서 소리 나는 치조음, 디귿, 디귿, 티읕보다 팬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경국의 지읒, 시읒이 모음 이가 소리 나는 위치와 더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발음의 편리성이에요. 발음의 경제성이에요. 이거 디귿, 키읔, 모음 이가 소리 나는 위치가 더 가깝다. 이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운의 변동 중에서 교체에 관련된 걸 한번 봤는데 얘들아 우리 교체는요. 몇 가지가 있었어? 우리 배운 거 지금 5가지 있었어요. 그쵸? 5가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음운 변동은요. 탈락, 첨가, 추격이 있어요. 탈락, 첨가, 추격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강의를 통해 이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